네,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로드 김진수 원장입니다. 네. 또 벌써 1월이네요. 네. 혹시 KMO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죠? 네. 이제 막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아카로드 약간 궁금증 생겨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기서 1월을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참 1월 분기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리적으로는 참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켠에서는 어떤 애들 올지에 대한 궁금증도 항상 지워지지 않고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카로드 경시관의 분위기는 그래도 저희가 좀 계산했던 대로 좀 좋은 친구들이, 성실한 친구들이 선생님들하고 잘 호흡해서 좀 잘 화합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한번 이제 요동을 치는 첫 번째 시점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왜 이제 학생의 공부 양이 갑자기 이제 확 늘어버리는 첫 번째 타이밍이니까, 뭐 중학교 3학년 영재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즉 나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풍부한 양, 이게 좀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면 소위 말해 좀 빡센 양을 어떻게 견디게 하고 조금 이겨내게 할 것이냐의 승부라서, 여기서 아이들의 이제 감성도 좀 많이 요동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머니들하고 개별적인 이제 면담이나 상의를 좀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넘어갈까를 생각할 때, 보통은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해 줄까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첫 이야기를 좀 던졌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또 한 번 되고 나서 제가 요즘에 가장 필이 꽂혀버린 건,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체계화가 돼서 이런 생각이 좀 더 올라오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판이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잘 구성화된 교재로 좀 그래도 역량이 좋다는 사람들이 잘 모여서 열심히, 그리고 조금 능력 있게 잘 전달은 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이제 조금 밑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머릿속의 구상 안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 고민은 강사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역할, 그리고 아이를 이제 끌고 가시는 학부모들의 역할, 그리고 그걸 받아먹는 주체자로서 학생들의 역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나 어떤 열정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에 자꾸 조금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랑 팀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프로그램 안내랑 다 해주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첫 멘트로 어머니들하고 조금 주고받고 싶은 의사소통의 내용은,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심리적인 어떤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포맷,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첫 스타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몰입이 시작이 되는데, 이 표는 작년에 제가 딱 똑같은 시기 때 어머니들한테 이제 좀 전달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파이널 대비를 준비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 내용 요소를 잘 이해하고 가는가, 그리고 그 이해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려고 감성적으로 애쓰고 가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이겨내게 하지 않으면 반만 없어도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에 좀 힘을 많이 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카로드 레벨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 그다음 실전 첫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여기가 이제 탑반에서 2차를 또 준비하고 하는 레벨들인데, 요 순서대로의 레벨로 봤을 때
보통 아이들한테 인지적인 측면들을 어떤 내용으로 강조하냐면 이거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 기본 이론을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본이랑 중급 유형의 스킬들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 고급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내용까지도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이제 기본 선상은 KMO를 시작하시는 학부모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요 인지적인 포인트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를 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첫 기본 이론을 시작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우리 아이들이 심화학습 내용에 흥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에 대한 관찰이 매우 중요해서 이 얘기는 쉽게 하면 밑에처럼 항상 선행학습의 문제를 풀어오면서 선생님들의 거의 제 예상의 대부분의 칭찬은 답의 정확도에 좀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이론이나 개념, 공식을 배워놓고 주어진 문제상에 그걸 얼마나 센스 있고 명확하게 잘 대입하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답을 도출하느냐,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사와 학생 간의 어떤 인지적인 역량의 측면의 소통이 항상 이루어지는데 심화 버전이라고 하는 이 KMO판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사실 결과치보다는 이제 과정치의 임팩트가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뒤에 파이널로 넘어갈수록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히 5월 달에 있는 단답형인 1차 시험에 대한 목적을 둘수록 저희도 결과치에 좀 힘을 많이 실으긴 해요. 근데 그게 결과치의 시작, 그래서 또 결과치로 끝,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2차에서는 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난이도의 어떤 갭의 차이가 원체 커지고 있는 시험이 이 KMO 시험이라서 암묵적으로는 슬슬 KMO 1차의 상장에 별로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어요. 쉽게 애들 사이 안에서 지금 문화가 형성되는 리듬도 1차에서 겨우겨우 동상 받은 아이, 1차에서 잘 봐가지고 금상 받은 아이, 이걸로 사실은 이미지화가 되게 크게 되는 문화였는데 이게 이제 확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힘이 뒤에 가서 실려요. 둘 다 2차에 갔으니까 1차 가까스로 동상으로 통과했는데 2차에서 금상 나오는 애가 생기고 1차에서 금상까지 나왔는데 2차에서 무상이 나오는 애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후발대로 갈수록 이제 힘이 자꾸 실려, 이 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 단계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과정의 리듬을 얼마나 잘 이수하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흥미도 체크를 많이 해달라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고, 이게 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예습에 포커스를 좀 둬야 돼요. 정답 맞추기에. 스킬을 적용하는 단계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윗줄이냐 아랫줄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것도 애들의 성향도 성향이지만 최근의 KMO 1차 트렌드 때문이기도 해요. 최근의 트렌드는 어머니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요즘에 오고 가는 멘트 중에 큰 멘트 하나가 시험 준비를 거의 안 했는데도 상을 받았어요, 통과했어요 하는 아이들이 자꾸 일부들 생긴다는 거거든요. 물론 제 정보상에서는 제 귀에 들어온 정보상에서는 그 아이들이 2차까지 잘 직결된 경험치는 아직 들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1차에서에 대한 포텐셜이 터져.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분석의 결과물들은 언제나 똑똑한 학생들의 혹은 좀 수적인 센스가 있는 학생들의 직관적인 찍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산에만 집중하는 풀이가 예전에 KMO 1차 난이도에서는 안 먹혔었는데 요즘은 좀 먹히니까, 그럼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르치는 선생들조차도 정답 맞추기에 자꾸 집중하는 흐름도가 돼버리니까 스타트하는 초반부 때 이 스킬에 대한 적용의 어떤 이 과정의 라인, 연결 과정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문제풀이를 지도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돼서는 뒤에 빵꾸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 빵꾸가 제 생각엔 어디서 제일 먼저 드러나냐면
올해 KMO 2차가 일단 11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2차 결과도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스케줄을 짜시면서 중등을 1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학부모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가까스로 이제 통과했거나 상이 잘 안 나와서. 그러면 이제 학원에 대한 분위기도 전환상 바꾸면서 테스트도 막 여러 군데서 보겠죠. 아카로드도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뽀록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테스트 결과가 분명히 1차 통과도 했고 2차 준비까지 완벽하게 다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조금 의아한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평가를 하고 있는 강사가 막 뭔가 멘트를 던지는데 학부모들은 전혀 잘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단계에서에 대한 좀 어설픔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서 귀인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T까지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서 그 결과치에 정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승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답을 맞췄어.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답을 맞추고 스킬도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동그라미 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에만 하고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내부적으로는 1차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고난도의 긴 지문 혹은 긴 풀이, 그래서 한 문제에 투자되어져야 할 시간, 이게 긴 문제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할 거냐, 이게 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홀로로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스펙을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끝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험에 대한 전략 구도는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후차적으로 좀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 네 가지의 리듬들로 1대1 매칭을 막 해드렸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한 장이 빠져버렸나 보네. 아, 이게 너무 먼저 들어가 버렸군요. 잠시만요. 요건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1차 대비로 치면 이 세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또 안 넘어가네요. 이게 각각마다 매칭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얘들이 여기서 요거 결과만 자꾸 집중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 단계는 사실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요. 인식 개선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만약에 위에 거에 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경우는 어떡할 거냐, 그럼 이때 이제 복습 테스트가 좀 임팩트가 많이 걸려야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요걸 해야 되는 애들인데 요거만 자꾸 집중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땐 이제 정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낮은 첫 번째 단계에서 정말 차분하게 과정에 대한 이수를 많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결과 내기에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결과를 스무스하게 잘 적용해야 되는 단계에서 그냥 위에 어려운 것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요 포인트가 복습이 중요해지는 지점과 예습이 중요해지는 지점을 결정해요, 항상 KMO는.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먼저 이렇게 두 개 글을 하나 깔아놨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뭘 해야 될지는 이제 알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를 엄마들은 알겠고 선생들도 알겠는데 애들한테 진행시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여기서 선생이 해야 될 역할도 있죠. 근데 어머니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교육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끌고 왔어요,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다, 나이브적으로 막 얘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이론인데, 옆에 내용은 그냥 영어 잘 읽으시는 분들 보시고요. 옆에 내용을 보시면 돼요. 네. 크게 어머니들이 나이브하게 서로 그냥 편안하게 주고받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즉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참을성 있게 끈질기게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스타트 라인 안에는 무조건 학생들 개별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근데 동기라고 하는 건 흔히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내적 동기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불러일으켜야 되는 외적 동기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스타트를 누군가는 아이 스스로한테만 자꾸 강요를 해서 내적으로 뭔가를 끌어봐 라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외재적으로 뭔가에 대한 작용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 동기부여의 스타트가 어느 지점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익스터널한 부분에서 인티그레이티드한 부분까지 올라간다는 건 옆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압적으로 갈 때는 혼나기 싫어? 혼나고 싶어? 혼 안 나요. 공부에부터 우리 시작을 할 수 있죠. 혹은 야, 이번에 엄마 뭐 시험 잘 보면 여행 간다. 혹은 뭐 용돈 5만 원 올라간다 하고 시작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야, 너 막 비교도 좀 막 해가시면서 야, 이게 쪽팔려서 되겠니?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들 스스로한테 막 이제 죄책감 부여하시는 거죠. 너는 정말 루저야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목표 인식을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가 원해서 하는 거였잖니? 뭐 영재고 가고 싶다며, 걔 상 타고 싶다며. 암묵적 협박이죠, 사실 되게. 그 목표를 막 자꾸 줘요. 한 번 더 되새기고.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그래서 네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외적 대화, 그래서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어떤 대화법을 통해 동기를 일으키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재 동기가 생겨서 그냥 좋아서, 나 너무 재밌어서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떤 외재적인 포인트를 줄지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네 개를 보시면 방금 지금 어머니들의 반응도 거의 똑같았는데요. 여기는 헛웃음이 나오는 동기예요, 지금 다. 하하하,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다 되게 진지한 얼굴로 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는 색안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화살표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어떤 성취도에 대한 결과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그래프까지 따오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안 했는데, 이것도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들,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지금 적어드린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그래프 라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면, 이게 그냥 이러고서 비례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 지점이나 여기 지점에서, 특히 여기 지점에서 한번 좀 반비례하게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아요, 연구 결과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요 지점이 첫 번째 등장하는 동기가 들어갔을 때 한번 잠깐 꺾이거나 밋밋하게 갔다가 여기서 요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하는 폭이에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임팩트가 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연결성이 꽤 있어 보이는 동기부여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어머니들은 앞으로 이제 1월 달부터 KM을 스타트하는 순간, 그게 입문반이 됐든 실전반이 됐든 빡센 스케줄을 견디셔야 될 거다. 아이들한테 그걸 제공하시려고 하고 제시하시려고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걸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뭔가 동기부여들을 막 하셔야 될 텐데 동기의 이 스타일이 이게 뭐야? 이게 진정으로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시키는 거? 라고 하는 색안경은 좀 빼실 필요도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포커스고 두 번째는 이 각각의 5개의 동기 안에서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속해 있냐? 이걸 찾아내시면 아이들하고 소통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뚫릴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냐 많은 학생들이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설명회 준비하면서 관련 논문들 찾아보니까 나이 어린 학생들의 데이터나 조금 중고등학생들의 데이터나 크게 차이 없었거든요. 그래프 라인들이. 그럼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외적인 요소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3가지인 거예요. 한 번씩들 들어보셨던 학생들과의 혹은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들 안에서에 대한 경쟁, 그리고 스스로 막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율성. 요게 잘 갖추어진 배경이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른들이 나서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게 아이들한테 자체적인 동기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교육심리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열정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측면에서 아카로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사실 재원생 간담회 격해서 했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외부생들만 오신 자리라서 아카로드 어필도 살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제 귀에 들려오는 아카로드의 이미지는 이렇게 한 줄 평이 항상 나오거든요. 똑똑한 학생들 그리고 성실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빡센 학원. 이게 제가 항상 최근 들어서 듣고 있는 아카로드의 이미지예요. 지금 아카로드 경시팀에. 실제로 이미지는 저희가 유도한 것도 좀 있어요. 거꾸로. 빡세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카로드에서 빡센 게 이미지화가 되고 실제 빡세다는 걸 경험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고 그 결과상에서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 성실함을 좀 갖추었거나 갖추게 된 아이들이 많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 문제의 난이도상 측면에서 성실함이 요구될 수 있는 시험지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결과가 잘 나왔어요. 꾸준하게.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똑똑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아이들이 계속 좀 관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공간 같아요. 근데 이게 요 3가지를 다 일으킨다고 전 생각해요. 똑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간의 경쟁성을 통해서 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개별적 판단들이 애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내로 가능해질 거고 성실함이 있으니까 그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고 서로 간에 공감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관계성 내에서 그리고 이 빡센 분위기는 그냥 단순하게 압박적으로 좀 암묵적으로 대략 막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모이게 된 배경이. 선생님들 꽤 많이 애쓰시거든요. 빡세다는 표현 안에는 아이들이 실제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왜 프로그램은 빡센 게 맞으니까 그 안에 선생님들이 끌고 가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열정 고취를 시켜서 자율성까지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꽤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금 결과와 이것저것들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 아카로드는 이런 결과를 좀 냈습니다. 네. 중등에서는 6개, 4개.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2년차 되고 있는 아카로드 고등 KMO 반이나 중등을 한 번 더 하는 학생들로 구성이 돼서 넘어갔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등 KMO 반이 오픈이 돼서 입문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가 고등 KMO 1차 때 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상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2차 시작해서 이 학생들의 결과가 좀 나왔고 이 아이들은 이제 1년차 되는 실전반이나 영재고 프리큐반에서 영재고 데뷔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여기서 만족스럽다고 보지는 않아서 이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카로는 이거에 맞춰서 이제 더 계속 발전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인지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전달할 거냐,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거기에 선생님들을 좀 보좌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정의적인 평가들을 어떻게 잘 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척도를 좀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배합이 되면 그래도 올해도 역시나 연결이 좀 잘 돼서 아이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 하에 아카로드 1년간 진행해야 되는 이제 1월 달에 좀 빡센 프로그램을 이 전제 삼아 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부원장님 얘기로 넘어갈게요. 반갑습니다. 경시반 정진우 부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는 반들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반들이 진행되고 관리되는 부분은 좀 이따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평소에는 저쪽에 있다가 끝나면 보통 들어오는데 오늘 무슨 일인지 그냥 좀 일찍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좋은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어디니? 이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 어제 받았을 때 이거 아마 잘못 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뭐 영어가 왜 있니? 수학 시간에. 막 이러면서 막 본인 연구하시는 거 잘못 넣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막 들으니까 막 좋은 얘기더라고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막 이래가지고 저는 보통, 뭐 동기가 어딨어. 공부해. 공부. 앉아. 무조건 숙제와! 막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저도 잘 배워서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학생들 좀 하면서 해보려고. 저희 아들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KMO 1차 시험 딱 적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뭐 이제 항상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설명해 보려고 막 탁월한 초등학생 막 어쩌고 막 얘기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거만 보세요. 시기. 5월 달에 이제 합니다. 뭐냐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이제 실전반 들어오는 거, 입문반 들어오는 거 시기적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잘 조율해가지고 만약에 실전반이라면 다니던 학원 뭐 아니면 아카로드로 옮기셔가지고 뭐 옮기셔서 새로운 학원 정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입문반은 들어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5달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들어오셔야 된다. 올해 시험을 칠 건지 아니면은 시원하게 내년으로 넘길 건지 이 부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2024년 5월 18일로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봤을 때는 이제 5월 20일 넘어간 경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중순 이전에는 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뭐 올해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뭐 단대부중이나 잠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시험, 1학년 때 1학기 때 시험 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막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결정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SE반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동상 이상 통과를 해요. 여기 대부분이 아마 서울 지역이실 거니까 뭐 지역상 크게 얘기 안 해도 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보통 1점 차이 납니다만 자, 지역상 포함해서 동상 이상을 타야 2차로 가고,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2차상이 그래도 본게임이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1차를 어떻게 동상 이상 타겠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시험을 쳐가지고 동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겠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학생들이 이제 괜히 경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좀 뭔가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낭비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방지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아까도 한번 쓱 나왔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2반하고 J반하고 I반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파이널 그리고 2차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저희 이번에 핵심은 아무래도 여기 겨울방학 집중 과정이고 겨울방학 집중 과정은 아무래도 특강이 같이 있고 그리고 정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원별, 유형별 약간은 심화 문제 더하기 특강. 특강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시겠지만 기출 문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 시점에 저희가 권장하는 상황은 위에 있는 I레벨 중급 이론을 진행한 학생 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 2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SE반 1월 달에 개강하는 반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시간도 없거니와 방학 때 특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 이제 학교를 안 가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 1, 2월 달에 아까 2반하고 제2반 합치면 지금 넉 달이잖아요, 원래. 요거를 이제 특강하고 포함해가지고 쫙 달리면서 1, 2월 달에 해결을 하는 반이에요. 그게 1SE 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수업 시수가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강할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체력이나 정신력이 좀 좋아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전 단계의 상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은 중급 이론을 시작하는 반인데, 이 반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왜 기존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이 반을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외부에서 이제까지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배웠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달에 1차를 하지 않고 중급 이론을 스타트하자? 이건 굉장히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로 뭐 점수라든지 아니면 상담 상황에서 정말 확실하게 지금 필요성이 느껴질 때만 외부생을 받게 되는 반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6개의 과정이 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과정까지 일단 가는 게 우리 5월의 가장 큰 목표. 자, SI반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 집중 과정이고, 자, 1차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이고, 특강은 기출문제 필수 특강,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기출문제 쫙 푸는 특강이에요. 자, 월수금반에도 있고 화목일반에도 있는데, 화목일반은 그냥 있는 거고요. 한 반 내지 2반이 생길 것 같고, 월수금반은 7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경쟁을 통해 가지고 빡세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월수금에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어차피 3월 달에는 월수금 중심으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와가지고 학원을 옮기면서 요일을 정할 거면 그냥 월수금으로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월수금에는 굉장히 많은 반이 있고 화요일에는 반이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급이론 시작반인데, 중급이론 원래 저희가 넉 달을 하거든요. 넉 달을 하는데 그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규에 진행을 하고, 특강은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게 돼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중급이론은 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급이론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 약간 늦었다는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중급이론을 1월 달에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겠느냐,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이. 저희가 쭉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 상에서 중급이론으로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다만 올해 2차까지 무조건 나는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차는 너무 감각적으로 자신이 있고 나는 중급이론을 꼭 해야 되겠다, 중급이론 너무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필요성,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 반에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반이 이제 아까 보셨듯이 기본 이론만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반이거든요. 그럼 기본 이론반 끝나고 나서 SJ를 시작을 할 때 딱 들어온다? 그럼 딱 요 반을 노리고 아마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반은 실전 문제를 풀이하는 반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를 풀이하는 반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나서 가능하면 이 반 정도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탄탄히 하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반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특강은 똑같이 1차 기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 월수금 화목일 다 있습니다. 다만 이 반은 1월 첫 주에 개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강 시점 자체가 조금 1월 둘째 주, 셋째 주 전 과정이 끝난 상황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상담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가 일정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반인데, 자, 1월 달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일단은 1월 달이 약간 메인이 된 이유는 예전에 아마 작년 1차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 1차가 되게 쉬워가지고 기본 이론하고 파이널 정도 하면 1차를
통과하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작년에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꼬꼬마 학원일 때, 재작년에 처음 만들 때도 1월 달에는 꽤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시작하면서 KMO 스타트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1, 2월 달에 SE, SJ 다 같이 하잖아요. 원래 넉 달짜리 코스인데 2달 만에 끝나는 거고, 정규랑 특강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원에 1시 반에 와가지고 집에는 12시에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있죠? 10시간 반. 그쵸? 학원에서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는 학원에 거의 다 있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학원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진짜 막 굴러 공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넉 달짜리 2달 만에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요즘은 이제 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별로 그런 감성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어릴 때 처음에 꼬꼬마 강사할 때는 저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오래 이렇게 학원에서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말이 돼? 막 이러다가 요즘은 뭐 하는 거야? 1초도 쉬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런 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하여간 지금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랜 시간을 있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어떤 힘과 끈기가 좀 있어야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복습 예습도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2월달 끝나고 나서 3월달부터 바로 파이널을 진행하고, 파이널 2달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상 타야 된다고. 그렇죠? 상을 목표로 하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2025년 대비로 마지막 개강하는 SE반이에요. 3월달에는 개강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해가지고 1월달에 꼭 들어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년에 하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5달 만에 해결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죠. 막 주변에도 말하기 되게 좋잖아요. 걔는 뭐 1년 하는 거 아니야. 5달 하면 충분하는데? 그럼 1년 왜 해? 잘 못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좀 하고, 1차, 2차 합쳐가지고 10개월 콜? 막 이러면은, 나는 2년 했는데? 막 뭐 2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리 애는 10개월에 끝냈어. 원래 그런 건지 알았는데, 뭐 2년 하는 사람도 있나 보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1차 통과하고 나면 또 2차 문제가 되잖아요. 2차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럼 2차에서 뭐, 예를 들어서, 상이 나오고 어쩌고 떠나가지고 2차 공부하는 동안 하나도 모르고 맴돌고 있으면 또 1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건 진짜 잘 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잘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라,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1, 2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일만 다니고 이거 못 다니겠다 하고 이제 접어요. 근데 2주일만 해도 그 시간이 얼마냐고. 그잖아요. 방학 때 2주일만 하고, 난 빠른 포기, 내 전문이야 이러면서 딱 접어. 근데 그게 2주일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간 거잖아요. 방학 스케줄 다 꼬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테스트를 보고 저희하고도 상담을 냉정하게 하자. 그래서 아예 무조건 상을 탄다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어떤 테스트를 보고 나서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간절하게. 그래서 아카로도 요즘 입학 테스트 어렵다 그러고 입학 테스트도 잘 안 붙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콧대 높던데, 나 알고 보니까 다른 학원 다 붙었어. 나 딴 데 가면 돼.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저희 기준에서 만약에 입학 테스트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다른 학원 가서도 쉽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테스트를 보고 저희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단 반드시 1, 2월에 들어오는 거는 가장 늦게 들어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을 때, 잘 갖춰져 있을 때 시작하자. 아니면은 내년에 길게 보고 탄탄하게 가자.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그 각각의 개강반, 특히나 이제 실전반하고 그리고 SE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커리로 진행을 하고 어떤 관리를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입상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각각 이제 실전반하고 기본반 맡고 있는 팀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을 맡고 있는 한웅이라고 합니다. 네. SI반, SJ반 실전반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 수업 일정 및 커리큘럼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11월, 12월 분기 동안에는 실전반은 SI 1, 2, 3, 4반이 있고 SIS, SIN 이 6개 반은 모두 중급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J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문제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SE는 기본 이론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모의고사와 이제 총복습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론반 6개 반이랑 그리고 SJ 기본 문제 풀이 반이 이제 1, 2월 달에는 SI 1반부터 7개 반, 7반까지 있어서 실전반에 해당되는 1차 스타일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SJ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스타일 문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급 이론을 한번 다지고서 이제 파이널 때 합쳐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SE반은 이제 내신 기간이 겹쳐지면서 2월 달부터 SJ 기본 문풀을 할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기본 인원 담당 팀장이신 하이안 팀장님께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 5월 달에는 이제 특이한 점이 월수금에는 무조건 월수금반만 있습니다. 정규반만 있고, 정규반은 강의실 스타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목은 첨삭식 수업입니다. 이제 첨삭식 수업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있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고, 또는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힌트를 조금씩 줘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월수금 3일 그리고 화목은 이제 첨삭식 수업으로 이제 특강 스타일로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널은 또 중1 이하반 그리고 중2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반을 이제 나눠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SIQ 중급 이론반이 있고요. 그리고 SJ 기본 문제 풀이반, 그리고 10월 달에 11월 달에 시작한 기본 이론반 2개 반이 있습니다. 이제 중급 이론반과 기본 문제 풀이 SJ 과정반은 이제 화요일 날 SI 반으로 이제 실전 문제 풀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10월 SE반과 11월 SE반은 2개 반이 한 반이 돼 가지고 이제 기본 문제 풀이 SJ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1월 달에 SE, SJ 이제 집중 코스로 해가지고 이제 특강과 병행해서 진도 계속 쭉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 4월 달에는 정규와 첨삭이 있는데, 화목반이 이제 모두 다 월수금 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월수금 파이널은 월수금반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실전반 커리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편에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왼쪽 편이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2월 달인데, 이제 1월 6일 날 SI 개강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1월 20일 그리고 1월 21일 월화 이렇게 진행되고, 2월 달에는 이제 2월 19일, 2월 20일 이제 수목 이렇게 이틀 진행됩니다. 이제 설 연휴는 애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전반은 이제 8주간 진행됩니다. 주제별로 심화 문제풀이 진행되는데, 이제 4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 6점짜리 어려운 문항도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J는 주제별로 기본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 이론을 먼저 배웠으면은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이제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제 계속 이제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있고, 3월부터는 매주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강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특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강 첫 번째, K모 기출 분석입니다. 월수금반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재원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올해가 24년도 올해가 38회차 K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개년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기존에도 교재에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수록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이제 KMO 직전 들어가기 전에 분석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확실히 학생들은 또 기억에 남고, 이게 문제에 나오는구나,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했고, 이제 내용은 중등 KMO는 많이 풀어봐서 이제 고등 KMO도 이제 간혹
1차 스타일입니다. 1차 문제고, 그래서 유사 변형 또는 이제 개념 심화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답을 거의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 이론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또 예측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출 숙지 후에는 적용 연습 테스트도 당일 매일매일 보게 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날 배운 거 바로바로 이제 숙지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20년 개년 기출 문제 또는 변형 문제가 이제 수록될 예정이고, 대상은 재원생 대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은 이제 원래 정규 수업이 5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인데, 특강은 그 이전인 1시 반부터 3시 10분 100분, 그리고 2교시는 3시 20분부터 5시까지 100분, 100분씩 2번 이렇게 1, 2교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이제 식사 시간은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이렇게 저녁 시간 이제 갖출 예정입니다. 이제 강사 선생님들은 이제 각 과목당 3분씩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대수에는 이정호 선생님, 전정리 선생님, 임동호 선생님, 그리고 기아는 한웅이, 김동범, 최정아, 그리고 정수는 권창모, 김태우, 유성민, 조합은 정진우, 하예한, 김수환 선생님, 이렇게 각각 3분씩 계셔서 이제 지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두 번째 특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학생들이 부족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요청이 많아가지고 과목별로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택 특강이고요. 이것은 이제 과목별로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이제 과목별로 하되 이제 테마별로 이제 차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테마별로 문제풀이 이제 전략을 좀 수립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것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 조건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배경 이론 이제 설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해설과 함께 학생들이 조금 풀었던 과정들을 좀 서술했던 과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정규 수업도 있고 이제 특강도 있는데, 정규 특강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정규 이외에 더 많은 문제풀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시간대도 정해져 있는데요. 정수가 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조합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수요일, 대수가 금요일. 기아는 기초가 오전 학생들 작도하는 것과 그런 게 어려운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2시 반부터 5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풀이 좀 더 모의고 스타일로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더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토요일 6시부터 8시 반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K모 학습법. 저는 이제 수학이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저도 수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수학이 이해라 생각하느냐 암기라 생각하느냐. 근데 물론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라고 당연히 대답했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도 중요한데 암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매번 증명어 쓰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공식을 암기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쓰는구나를 알 수 있고, 또 근해 공식을 매번 증명하는 학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에 이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또 암기 또 반복해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해와 암기 또는 증명을 이제 공식 증명을 한 다음에 암기를 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연습,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습과 복습 정말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습 저는 예습이 굉장히 이제 점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고 선생님하고 그림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릴 수도 있고, 나는 예각 삼각형으로 그렸는데 사실 그려보면 둔각 삼각형일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들과 이제 풀이를 비교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풀이나 이렇게 또 지름길이 있었구나. 또는 학생들이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또 쉽게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습은 이제 기준이 최소 3번인 것 같아요. 최소 3번. 이제 한 번은 그날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주간 테스트 보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면은 3번은 복습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3번은 복습한 상태에서 숙지를 해야 이제 KMO 당일에서도 당일날 바로 내가 손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복습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습 복습 기준을 한번 어머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에게 자녀분들께 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읽어보는 거 복습이 아닙니다. 그냥 책에 다 선생님들이 필기해 준 거, 그러니까 판서해 준 것을 잘 필기해 나가고, 이제 이건 알았어,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지만 실상 문제 그림도 없이 하얀 백지에다 자기 손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는 거 그냥 쓱쓱 넘겨두고 엄마 다 복습 다 했어, 이제 놓을게, 이거라기보다는 안 보고, 그러니까 보고 이제 이해하고 다시 한번 써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가리고서 써보는 거, 가리고서 한 2-3번 써보면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논리 전개를 펼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습에 조금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다음은 이제 기본 이론 이제 커리큘럼과 이제 관리 시스템 설명해 주실 하이안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설명 맡은 연사 하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SE반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KMO 보기 위해서 SE를 이제 보통 5, 6월부터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카로드는 6월에 2개 반, 7월에 1개, 8월에 1개, 9월에 2개 반, 10월에 1개, 11월에 2개 반, 이렇게 사실 올해 개강하는 모든 SE반이 굉장히 성공 개강했고 12월에는 개강하지 않았고요. 1월을 개강하고 이게 내년 KMO 준비하는 마지막 기본 이론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카로드는 1월 이후에는 3월 개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5, 6월에서야 개강을 할 것 같아서 혹시 기본 이론반 관심 있으셔서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서는 아카로드가 개강하는 마지막 기본 이론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SE반은 이제 어쨌든 5월 아마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이론과 기본 문풀 그리고 실전에 필요한 문제 경험들이 많이 쌓아야 돼서요. 그래서 속진으로 운영됩니다. 속진이라는 것은 특강과 정규 같이 이용하겠다는 거고요. 즉 아까 뭐 앞에 실전반 같은 경우는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이 KMO 20개년 기출 문제였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이 SE를 이어서 나가요. 그래서 월요일에 쭉 수업하면 마치 정규 수업 2번 들은 것만큼의 수업량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SE가 9주 그리고 이제 기본 문풀 요게 이제 보시면 정규 8주, 특강 6주를 이용해서 총 14주가 될 거고요. 이 14주 동안 특강 정규 수업을 연달아 수업해서 SE 9주, SJ 5주 이렇게 수업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캘린더를 보통은 입학하시면 간담회를 입학날에 진행해요. 그래서 입학생들 기준으로 재원생 어머님들께 연락드리고요. 그날 바로 담임이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가안이고요. 아마 보통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아마 입학하시는 날 보다 확실한 커리큘럼 안내 받으실 수 있고 1월 6일, 7일에 개강하고요. 2월 27일, 8일에 종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 2달 만에, 단 8주 만에 SE랑 SJ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표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 반부터 10시 10분까지 이어지는 수업이고요. 정수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시간표가 정수조합, 기하조합, 대수 이렇게 보이는데 이 특강 2교시 조합 수업과 정규 2교시 조합은 연결되겠죠. 그리고
그 조합 수업이 다 수요일 정규 3교시랑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이 있는 수업이라서 특강만 수강하거나 정규만 수강으로는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특강은 3주 진행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그리고 설날 주간이랑 아이들 개학하는 주간 2월 초 제외하고요. 2월 9일부터 28일까지 그래서 1월에 3주, 2월에 3주 총 6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는 특강 수업은 없지만 정규 수업은 진행될 거라서 정규는 보내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카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 밴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원생 지인이 있다고 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수업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밴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결성생이 있던 없던 그냥 바로 네이버 밴드로 라이브 송출하고요. 그래서 지각하는 경우에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결석하는 경우에도 뭐 저희가 수업을 전달하는 내용만 찍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 내내 촬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부분도 여과 없이 다 들어보실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어머님들께서도 물론 청강 가능하시고 네이버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영상이 한 달간 계속 제공된다는 점이어서요.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한 3주쯤 지났는데 이전 수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면 얼마든지 들어보실 수 있고 여러 번 무한 청취 가능하다는 게 밴드의 장점이라서 저희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린트 뭐 파일들 혹은 시험지 같은 것들도 전부 PDF로 공유되고 있고요. 채팅 기능이 있어서 아이가 담당 선생님이나 혹은 뭐 질문할 사항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연락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뭐 이 밴드 시스템 통해서 뭐 새벽에도 연락 가능하니까 저희가 요런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려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수업 시간 전후에 당연히 질문 가능하고요. 조금 일찍 오거나 조금 남아서 질문하는 게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 이용해서 저희가 질문 받아주고 있고요. 그것도 다 불가하다라고 하면 혹은 다른 친구들 보는 데서 질문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하는 좀 소극적인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 네이버 밴드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소통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제 조금 적극 유도하고 있고요. 매일 모든 아이들이 날짜를 기입하고요. 수업 종료 전에 1, 2, 3교시에 대한 진도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입란에 보면 진도를 간략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보면 과목별로 문항이 다 쓰여져 있어요. 위에와 아래의 차이는 뭐냐면 위는 정말 알림장 용도로만 활용되고요. 아랫부분은 아이가 숙제를 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이가 이걸 스터디 카페에서 이만큼 진행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게 지금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 요 섹션이 이제 월수금반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스터디 카페 요 구역에서 자습을 하고 있고 화목일반은 반대편에서 자습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딱 여기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플래너를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면서 입실 사인을 전부 해주십니다. 입실 사인의 기준은 오늘 과제를 잘 썼는가,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귀가 전에 이제 아이들이 뭐 연예인 사인 받듯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이들만의 작은 성취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종료 전에 와서 사인을 받고 귀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플래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이 공간이 아카로드가 이용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는 지금 저희가 와서 질문을 굉장히 좀 할 수 있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 와서 아이들만 이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수업 끝나면 가방 짐 다 들고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와서 아이들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질문을 받고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11시까지 계신 선생님들이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 계신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두 다 질문할 수 있고 과목별로 최소 한 분씩은
12시까지 남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하기에 용이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대체 과제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게 정상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경시 오고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늠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4시간 들었다. 그러면 과제도 4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게 이론 과정일 때는 예습 비중이 적고요. 복습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습의 비중이 좀 적고 복습이 좀 많다. 뭐 예를 들면 기본 이론반이라고 하면 예습 1시간, 복습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문풀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죠. 예습에 3시간, 복습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강을 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특강은 수업이 2배니까 과제도 2배인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는데 과제는 2배까지는 되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량이 많이 는다기보다는 복습량이 한 1.5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특강은 8시간 수업 듣고 가면 과제로 한 5-6시간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아카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교재를 2권씩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예습용 교재, 복습용 교재 2권씩 배부하고 있고, 예습용 교재는 예습 숙제에 와서 선생님 수업 듣고 그 내용 판서를 기입해가는 필기용으로 쓰고 있고요. 복습용은 이제 노트로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노트로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본인이 복습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노트를 안 가져오고 혹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노트에 기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베끼는 형태들도 많이 되어서요. 예습용 교재를 아예 덮어두고 복습용 새 교재에 다시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카로드에서 진행하는 모든 반이 입학하자마자 예습용, 복습용 교재 2권씩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SE뿐만 아니고 SJ, SI 뭐 어느 반에 동원하시든 교재는 2권씩 배부받을 예정이라서요. 한 권은 아이가 예습한 흔적과 선생님의 판서가 필기되어 있는 뭐 일종의 모범 답안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예습용 교재. 복습용은 이제 아이가 정말로 내 것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도구로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클리 테스트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위클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총 12문항으로 진행되고 각 문항당 10점씩 총 12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성적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시성이 있는 이런 성적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보자마자 성취도의 컬러가 확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뭐 파란색이 제일 좋은 거, 초록색이 그 다음 좋은 거, 노란색이 그 다음 좋은 거, 빨간색은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래서 한 100m 밖에서도 그 아이 성취도가 보일 수 있을 만큼 붉은 성적표는 좀 안 좋고 푸른 성적표는 좀 좋은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과목별로 석차도 나가고요. 문항별로 평균까지 다 나가요. SE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부 습관을 잡는 과정이어서요. 사실은 어떤 문자까지 나가냐면 이런 문자까지 나가요. 1번은 교재 동일이고 2번은 변형이고 3번은 응용입니다까지 나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진도 나가다가 경시를 처음 오면 뭔가 진도 나갈 때는 한 30-40문제씩 막 풀었던 것 같은데 숙제해오라고 했는데 8문제밖에 안 돼서 좀 들뜨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에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이 많아서 SE는 좀 견고하게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타이트하게 문자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어떤 반 보내드렸던, 제가 담임일 때 보내드렸던 문자 예시고요. 매 복습 테스트 이후에 보내드리니까 어머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동의를 틀렸네요. 우리 아이가 응용이 좀 안 되네요를 파악하시기에 용이하시다고 해서 SE는 이런 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점수에 따라서 성취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등급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 A, B, C 이렇게 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S등급은 90점에서 120점 사이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사실 누가 더 많이 실수했냐의 차이지 누가 더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를 반영하진 않아요. 다만 성실함의 척
속도, 그러니까 누가 더 열심히 했고 꼼꼼히 했고 지독하게 했느냐. 그러면 아주 꼼꼼하고 지독하게 하면 120점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뭐 실수했고 하면 방심했다면 90점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S등급 아이들끼리에서의 석차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결국은 되게 똑똑하고 수학 잘하고 최소 선행 3년 이상 한 아이들 받아서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잖아요. 석차 경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S등급을 이 SE 과정 동안 계속 유지한다면 이 아이는 뭐가 돼도 된다.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등급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A등급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달달달 안 해왔고 외워야 할 암기를 좀 안 해온 아이들이 A등급이다. 아까 한웅희 팀장님이 얘기하셨듯 암기를 좀 수반해야 되는데 암기가 좀 수반되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가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BC 등급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BC 등급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선물 재시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등급 아이들은 SA 등급 아이들은요 5단만 진행하면 그 WT에 대한 이 과제 수행이 끝나요. 그런데 BC 등급 아이들은 이제 대가를 치르는 재시험을 보게 되는데 재시험은 이제 모든 문항을 재시험 보진 않고요. 원래 기존의 시험지 12문항에서 랜덤으로 과목별로 한 문제씩 추출해서요. 그 문제를 동일하거나 혹은 변형이거나 이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서 동일이라고 썼고요. 문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숫자 살짝 변형되는 정도로 확인하고 4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아야 패스고요. 만약에 이제 페일이 되는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여기에는 좋게 대상 문항 3번씩 써와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 안 하고 3자 대면 갑니다. 어머님, 아이, 저. 아이들이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는지 모르지만 재수험을 합격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전포고 하듯이 개강하면 선생님 3자 대면 할 거야 라고 많이 선언하는데 그 선언을 하고부터 아직 재시험 불합격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요 4번을 좀 수정할까 생각 중이고요. 아마 1월에 개강하는 SE반은 4번을 수정한 채로 진행할까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테스트는 2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E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SI나 SJ 같은 경우는 분기 자체가 총복수 테스트를 원래는 저희가 분기가 끝날 때마다 분기말고사 총복수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S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SE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과정이라서 총복수 테스트 진행될 예정이에요. 매주 복습 테스트는 일주일 위클리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복수 테스트는 분기. 그래서 SE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시점에는 총 복습 테스트를 볼 거고 교재 한 권이 다 범위다라고 하면 물론 취지는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 이걸 전부 다 공부해와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총 복습 테스트 대비 예상 문제지가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60문제만 뽑아주고 거기서만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60문제 중에 16문제 나오니까 아이들도 포기하는 아이 없이 이탈하는 아이 없이 대비해서 오긴 하고요. 실제로 성취도도 전 범위를 줬을 때보다 예상 문제가 나갔을 때 훨씬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총복수 테스트는 예상 문제지를 나눠줘서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복습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함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복습 테스트는 과정에 대한 진단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진행했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부족함이 생기더라도 제가 SJ 진행할 거니까 SJ는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별 구성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월, 2월 안에는 기본 이론에 필요한 이론들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 점검이 들어갈 거라서 사실 견고하게 커리큘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SE 정말 많이 성공 개강했어요. 물론 그래서 지금 학원에 뭐 모든 과정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이널을 놓고 봤을 때는 모의고사를 보고 하기 때문에 재원생이 많은 학원에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로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내주시면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